우리 3월 20일 중앙일보 정치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를 보고 난 다음에 조선 그 출산장려용 복지정책 글 보고 마지막에 인터넷 글쓰기 그 선수로 볼게요. 이게 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중앙일보 글은 좀 글쎄요, 좀 그렇게 경제성이 있고 짜임새가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처음에 봄날씨로 시작을 해서 서울의 봄을 가더니 서울의 봄 당시에 그때 80년대 김종필의 휘호 얘기, 출래 불산춘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게 그 선문답 얘기 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위트와 여유. 근데 지금 현시창 우리 한국 사회는 타협과 절충도 없고 또 이런 위트나 여유 여백이 없다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소송 후보제하고 기형적 준연동형제를 갖다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이 뭐랄까 매끄럽지는 않아요, 사실. 흐름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끄덕끄덕하면서 보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은 조금 솔직히 억지스럽게 갖다 붙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 흐름이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개연성 있게 흘러가야 되는데 뭐 또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봄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많이 하죠.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목부터 볼게요. 정치에 보면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맨 마지막 달에 그 얘기입니다. 절로 오는 게 아니다. 춘분은 오늘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은 저절로 오지만 정치에 보면 저절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자 그래서 봄 얘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이 얘기는 이어집니다. 봄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얘기를 갖다가 먼저 했어요. 여기서 뭐 개인 경험도 넣었어요. 무슨 북부 독일에 십수년 전 두어철 경험 항상 내가 그 얘기했죠. 뭔가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뭐 밑밥이라고 할까 떡밥이라고 해야 될까 회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유명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체홉의 단편 소설에 내가 안톤 체호프라는 소설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소설의 첫머리에서 권총이 등장했다면 소설 끝나기 전에 그 권총은 반드시 발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독일 얘기가 나길래 뒤에 독일 얘기가 나오나 하고 봤는데 없어. 그것도 좀 약간 사족 같은 느낌이 들고요. 천기가 오락가락하게 일수였다고. 그러니까 천기 누설할 때 그 천기하고 똑같은 한자인데 이제 날씨예요, 날씨. 천기가. 천기란 말을 우리는 안 쓰는데 참고로 일본어에서는 일본의 날씨는 텐키라고 그래가지고 천기 이 한자를 씁니다. 어쨌건 봄 날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의 봄으로 넘어갔어. 좀 억지스럽지만 또 그렇게 넘어가요. 서울의 봄이 대표적인 정치 혼란기 그 영화잖아요. 본 사람 봤죠? 서울의 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봄에서 정치를 이어져요. 자연스러우면서 자연스럽게 좀 아무튼 자, 그 44년 전에 그 혼란의 시기 그냥 엉망이었죠. 나라 전체가. 그렇죠? 박정희가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그 과정을 담은 영화죠. 난 아직 못 봤는데. 여기서 하수상하다.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나 혹시? 시절이 하수상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한자하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몹시 심상치 않다.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시절이 하수상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수상하다. 띄어쓰기 해가지고 하수상하다. 하가 몹시란 뜻이야. 몹시. 너무 많이. 매우. 그다음에 수상하다. 말 그대로 수상한 거야.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하수상하다. 뭔가 좀 어지럽고 좀 뭔가 평온하지 않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다. 그 얘기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봄 얘기가 나와요. 마침 또 김종필 그 삼김 중에 한 명인 김종필 씨가 한 말을 두 개를 가지고 와요. 원래 출래 불사춘은 원래 있던 말인데 김종필 증언록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출래 불사춘은 오늘 또 5분 잘 발언 중에도 들어갔었죠. 자, 봄이 왔지만 봄은 안 왔다. 이게 봄이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패딩 입어야 될 날씨잖아요. 그죠? 출래 불사춘. 그러면서 김종필 씨가 이렇게 그랬어요.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봄이 왔다고 그냥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 걸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얘기하고 또 이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봄이 오기 전에 옷을 갖다가 미리 벗는다는 게 뭐야? 성급하다는 거잖아. 성급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급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 성급하지 마라. 출래불사춘 이 얘기예요. 김종필 씨가 한 얘기는. 그다음에 이제 80년 바로 그 혼란의 시기에 전두환 정권 잡고 난 직후 여러분이 봤던 그 서울의 봄 직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삼김은 모였어요. 모여서 얘기를 했죠. 그나마 전두환에 대항을 해서 좀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건 뭐 김종필 씨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삼김
이 삼김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다고 해. 붓글씨를 쓰면서 유수부쟁선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이것도 서두르지 말란 뜻이죠. 때가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말자. 어쨌건 김종필 씨 판단에는 서슬퍼렇게 군인들이 총 들고 지금 정권을 잡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너무 서두르지 말자. 뭐 그런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은 우리도 모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랬잖아. 한 시절을 풍미한 그 보수 정객 김종필은 과연 어떤 파란과 과욕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일까? 왜 서두르지 말자고 했을까?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봄 그리고 정치 80년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뒤에 나온 얘기는 물론 정치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정치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분의 어법 자체가 굉장히 선문답식으로 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 직설화법을 안 쓰고 돌려 말하는 데 대가였거든요, 이분이. 전에 얘기했죠. 공항에서 박정희 때문에 박정희가 정권 잡고 나서 사실상 쫓겨나가는 것이 미국으로. 근데 미국으로 갔을 거야. 기자들이 마이크 대죠. 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이다. 이게 내 뜻으로 가는 건지 등 떠밀려 가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런 화법을 즐기셨던 정치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핀트가 달라집니다. 봄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하다가 김종필의 어법, 화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듯 마지막에 이제 이어주는 거야. 이렇듯 우리가 이렇듯도 잘 쓴다고 그랬죠. 문단과 문단을 이어줄 때 이렇듯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표현 이것을 잘한 사람이 이제 김종필이었단 말 대표적으로. 그래서 김종필 어록을 두 개나 가져온 거예요. 자, 이런 표현 늘 해석에 중요한 거 여백을 남긴다는 거야. 여백. 여유라고 할 수도 있고 여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거야. 지금 자꾸 이렇게 선문답 얘기를 하고 뭔가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대화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의 정치가 크게 실종이 돼서 그야말로 돌직구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그냥 돌직구 정치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 엊그제도 다뤘던 거지만 그런 부분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옛날 돌아가신 정치인의 화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약간 고상하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자, 뭔가 이렇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야.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밀당 비슷하게 탐색전을 하면서 서로의 의도에 조금씩 접근해 가는 거죠. 화자의 의도와 자 말하는 사람의 의도, 말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로 얘기했어. 근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해석을 하겠지. 아, 제가 어떤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느리게 전개되는 어떤 여백을 담은 여유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일단은 그러잖아. 코앞에 하던 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지. 근데 돌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분이 덜 나쁠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자 그럼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해서 좀 느린 커뮤니케이션 뭔가 완곡 어법에 대해서 그런 걸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이트데이 뭐 장미 선물했다. 이 장미가 결국은 사랑의 미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연인 간에 보통 짝이 될 때 커플이 될 때 그렇잖아. 뭐 우리가 뭐 썸 탄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대놓고 다짜고짜 가가지고 야 나 너랑 마음에 들어 너 나랑 결혼하자 이거 못하잖아. 뭐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좀 천천히 다가가는 연애도 마찬가지처럼 단계가 있듯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도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철학적 해석하기가 가다 한번 찾아보지 못했어. 자, 해석자의 지평과 전통의 지평과 물음과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감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풀어서 설명할 정도의 지식 수준 제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앞에 나온 화자의 의도와 정치 청자의 해석이 좋아한다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자의 지평과 전통의 지평과 물음과 해답. 이걸 지평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해석자의 지평과 전통의 지평.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라든지 고전을 갖다가 오늘날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 과거에 100년 전, 1000년 전, 뭐 5000년 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 당시에 그 사람의 화자의 의도가 오늘날 또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가지고 달리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공자가 얘기했던 게 오늘날에 또 새로운 해석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자의 지평과 전통의 지평과 물음과 해답. 그래서 새로운 지평, 새로운 해석이 열리다. 자, 수수께끼의 미로에서 깨닫는 이치는 여기서 말하는 수수께끼의 미로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수수께끼의 미로가 어떤 정치에 있어서 뭔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선문답도 필요하다 뒤에 바로 나오지만 거기에서 깨닫는 이치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 직설과 성급함 이게 바로 오늘날의 정치의 모습이라는 거지. 돌직구 정치, 성급함의 정치 이걸로는 우리가 그런 이치를 갖다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뭔가 좀 건설적인 답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갖다 뭔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선문답 하나를 갖다 얘기를 해서 읽어봤죠.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네 죄 갖고 와. 그럼 씻어줄게. 근데 아무 찾아봐도 없는데 그럼 난 네 죄 없애준 거야 지금. 이거 비슷한 거죠. 기무기한테 오늘 저녁 시간 되니? 기무기가 오늘 집에 가서 해봐야 되는데 내가 황주 가려고 그랬는데 황주 한번 샀다 이거죠. 예. 어쨌건 이런 이제 선문답 사례도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레이건 대통령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분도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신자유주의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당시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둘이 엄청 친했어. 둘 다 보수주의가 70년대 잠깐 어떤 진보의 바람이 불었는데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공화당 대통령이었어요. 레이건.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도 여러 가지로 좀 화제거리도 많고 좀 비판하는 사람 많이 비판하는데도 이제 칭찬받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이 개인사가 참 버라이어티에도 뭐 원래 배우였어요. 이분 배우하다가 대통령이 됐고 한번 죽을 뻔했어요. 암살 위기에서 목숨 한번 건졌고요. 말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말년에 좀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자,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미국 정치 실제 이거 그래.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를 다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트럼프 약간 좀 똘끼가 충만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미국의 정통 민주주의를 갖다가 좀 많이 헝그러뜨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건 트럼프가 망가뜨리긴 했는데 옛날 미국 정치도 한때는 이 위트와 여유가 넘쳤다는 거지. 앞에서 말한 그 선문답, 김종필의 선문답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위트와 여유가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거야. 뭔가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어떤 이렇게 완충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배우 출신으로 순발력이 좋았던 레이건은 자, 우리가 보통 핸디캡이라는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골프라는 얘기를 써줬는데 핸디캡은 우리가 원래 뜻은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약점. 근데 핸디캡은 실제 골프 칠 때 많이 써요. 미국 골프 엄청 치잖아. 골프 칠 때 이제 그 핸디를 놓잖아.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바둑 둘 때 갖다 뭐 몇 점 깔아주고 시작하고 장기 둘 때 차포 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핸디캡이 어떻게 됩니까? 골프 칠 때 물어봤어. 근데 의외. 자기의 약점은 의외다. 의외가 내 발목을 잡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약간 위트 있게. 그다음 다운편에 정치라는 뱀. 내가 베는 거야. 배임.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로 찌르고 찔리고 정말 살벌하죠. 자,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의 어떤 유연성 앞에 나온 윤활유하고 똑같은 말이죠. 유연성, 윤활유 같은 것이다. 그런 여유가 결여되면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진검을 들고 목검에 벤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진다는 얘기예요. 먼저 흥분하는 사람이 진다. 이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먼저 화내는 놈이 지는 거예요. 먼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그게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검을 들고 목검이다. 무기는 내가 더 좋아. 근데 진검을 들고도 목검한테 당한다는 거죠. 내가 진다는 거지. 흥분하면 지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글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딱 보면 이게 뭔 소리 할 거야. 진검을 들고 목검이 베인다? 근데 이게 간다면 진 거잖아. 지는 거잖아.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뭐야. 그러니까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머리에 든 게 많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의 여유나 태도나 이런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시창으로 갑니다. 드디어. 자, 오늘날 한국 정치 뭐 이거 여러 번 했던 거니까요. 그렇죠? 서로를 타도의 대상. 여기서 타도 어저께 우리가 봤던 좀 어려운 단어 있었죠. 뭐랑 같을까? 척결. 척결 봤죠 우리가? 싹 없애버린다. 타도 척결 똑같은 얘기예요. 서로 그냥 없앨 대상으로만 이 증오의 정치만 남아 있다는 거지. 앞에서도 앞에서 자, 첫 문장 이런 해석의 빈칸 이게 바로 여유고 여백이고 위트고 이런 거예요. 어떤 앞에서 말한 우리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었다는 거야. 뜸들일 여유. 뜸들이는 게 뭔지는 알죠? 요새 쿠쿠도 뜸들인다는 음성 메시지 나오죠? 밥을 할 때 뜸을 안 들이면은 밥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배는 고파도 쿠쿠가 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뚜껑 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증오의 언어만 서로 날카롭게 부딪히고 자 우리가 얘기했죠. 유머 해악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은 자 여기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또 하나 나왔죠. 타협과 절충으로 합의를 이끌어야 돼. 우리가 정치에 대한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자주 보고 있죠.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익혀가는 거야. 민주주의는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말로써 고운 말로 타협하고 절충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민주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현시창, 그렇죠? 그 다음 단락에서 현시창을 갖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요즘 이제 공천 취소 파동하면서 참 막말들 목함 지뢰 밟으면 이게 목함 지뢰가 저기예요. 북한에서 그 저기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지뢰가 일부러 흘린 건지 뭐 흘러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홍수 때문에 그 지뢰 밟고 군인들이 발목이 날아간 거야. 이런 말 한 사람은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목함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이건 할 소리가 아니지 뭐. 그렇죠? 뭐 이거 해가지고 회칼테러 이분은 그리고 뉴스 봤어요? 오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스스로 물러났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은 용산에서는 안 잘랐어요. 자존심이야. 그냥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그냥 어쨌든 나갔습니다. 어쨌건 이분 물러났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단락에서 참 우리나라 정치가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 정치가 점점 각박해지고 정말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옛날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인들이 여야 그냥 살벌하게 썼어. 그때는 멱살 잡고 막 주먹 날리고 막 의사봉 집어 던지고 그래도 저녁 때 좋은 건 아니지만 폭탄 좀 먹으면서 풀었대. 어깨 동무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근데 지금은 전에 지원관님 설명해 지금 그런 것도 없어졌대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자고 했냐? 마지막 단락 솔루션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본 부분이에요, 사실은. 구조적 시야부터 제거하자. 이게 뭐냐면 구조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대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양당 중간에 완충제대가 없으니까 거대 양당 구도가 이런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자꾸 적대적인 공생하게 우리가 여러 번 봐죠. 적대적 공생. 서로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서로 죽으면 안 돼. 왜? 제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아니 민주당 표가 어디서 나오는데 국민의힘 싫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민주당 표는? 국민의힘 표는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 아이러니하게 민주당 국민의힘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하지만 서로가 없으면 표를 못 받아요. 존재의 의의가 상대방에 있는 거야. 네거티브 정치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하고 비전을 제시 안 하고 서로 흠집맞잡게만 열을 올리고 적대적 공생을 고착한 이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선거가 조그만 거 이렇게 조그마니까 국회의원 많이 뽑겠어요? 한 명 많아야 한 명이지. 한 명 뽑는 거지. 근데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선거를 크게 잡아요. 예를 들면 의정부, 양주, 동토 다 묶어버려. 그럼 국회의원을 갖다 거기에서 2명, 3명, 4명까지 뽑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 정당이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 소수 정당도. 그래서 소수 정당을 갖다가 제3당 다당체제를 만들려면은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정치 개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아요. 그동안 정치 개혁을 갖다가 어디서 했죠? 국회에서. 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될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이걸 국민 앞에 약속해. 그러니까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 니들 손에 절대 못 맡긴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죠.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안 없어져요. 국회의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없어져요 이거는. 뭐더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월급 깎는 문제. 국회의원들한테 아끼면 되겠냐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정치 개혁을 할 독립기구를 만들어버리자.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검찰이 수사 제대로 못하면 뭐라 하죠? 특검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니까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지 월급을 깎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약간 좀 특이한 글이기도 하면서 좀 글쓴이가 약간 겉멋을 많이 부렸다는 생각도 들고 글쓴이가 이걸 뭐 들을 리는 없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아주 잘 쓴 글이라는 생각 솔직히 안 들지만 그냥 골라봤어요. 좀 특이한 글이라서. 자, 두 번째 글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읽어봤어. 읽어봤으면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관점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골랐어요. 읽어봤을 테니까 일단 첫 단락부터 볼게요. 이제 통계로 시작합니다. 합계 출산율 다 외우죠. 이제 0.72명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더 충격적인 수치는 하고 일부러 서울시 걸 언급을 해줘.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밑밥 까는 거예요. 왜? 뒤에서 인구 밀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 서울시는 더 적다는 거야. 전국 평균보다 0.5. 뒤에 서울시 관련된 그 인구 밀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밑밥을 살짝 까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선이라는 게 꼭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의 논설문을 쓸 때도 복선을 까는 걸 갖다 한번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등장해야 돼. 총이 등장하면 총은 반드시 발사돼야 된다. 서울시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앞에 글 같은 경우는 독일의 봄 얘기를 해서 나는 유심히 봤어요. 딱 읽으면서 뒤에 독일 얘기 나오겠지? 끝까지 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미외 수떡밥이다. 어쨌건. 자, 두 번째 단락. 인간은 의도가 있는 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출산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 출산이라는 게 동물의 번식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출산이라는 거는 진짜 고귀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남녀가 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나오죠. 사회가 자 남녀 한 쌍이 부부가 애를 낳고 싶게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 자, 우리 출산 정책이 동기를 높이게끔 설계돼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 단락. 이런 동기의 관점에서 보면 자 0점 조정이 안 돼.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기 이제 남자친구는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겁니다. 0점 조정이 뭐냐면 알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총이 이렇게 있잖아. 소총 있잖아. 소총을 쏜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제 그 훈련소에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 조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0점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딱 관역을 보고 쟤를 보고 쏜단 말이야. 분명히 맞게 쐈어. 근데 총알은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요. 어. 원래 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상당히 좀 이게 직접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조준점, 내가 조준하는 조준점하고 실제 총알이 떨어지는 탄착점이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저기가 맞는 것 같아, 관역이. 저기가 중앙이야. 근데 실제 총알이 떨어진 탄착점, 탄이 떨어진 지점 다르고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걸 갖다가 차이가 안 나게 맞춰주는 작업을 0점을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KT 소총 받으면은 그것부터 합니다. 뭐 이렇게 막 돌리고 해가지고 0점 조정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조준을 했을 때 정확하게 총알이 날아가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0점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그래 출산율 높일 거야 하고 정책을 갖다가 시도를 해도 엉뚱한 데 총알이 떨어지는 정책을 벌렸다는 거야. 그동안 헛걸음했다는 거지. 헛다리 짚었다는 얘기지. 0점 조정이 헛다리 짚었다고 얘기하면 편하겠다. 헛다리 짚지 않게 총 쐈을 때 지금까지는 헛다리 짚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점 조정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에요. 0점 조정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섬세한, 뒤 나오죠, 섬세하게 뭔가 0점 조정을 하고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절망 상태다.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어디 연구실이 공동 연구 진행한 가설 결과 다운표 뒤 나오죠. 인구 밀도 문제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인구 밀도. 초경쟁 모드로 전환돼서 결혼과 출산보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 자식을 우선시할 것인가,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일단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높은 인구 밀도다. 뒤에 나오지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지방 소멸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뭐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또 나와요. 진화 심리학 분야 뭐 생애사를 읽어봤을 테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이게 솔직히 좀 중간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인간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 실제 전쟁 중에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전쟁 중에 출산율이 높아요. 사망률이 높으면 종족 번식에 대한 어떤 본능이 작동을 해. 그래서 애를 많이 낳는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애를 낳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근데 인구 밀도가 낮은 쉽게 시골을 생각해봐. 시골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은 아니잖아 절대.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내 개인적으로는 좀 중간에 설명이 빠졌거나 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건 간에 인구 밀도로 접근을 했다는 것만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구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사회적 경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데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일단 당장 집 한 칸 마련하기 바쁘고 언제 뭐 애 낳을 생각을 하겠어요. 애 나도 키울 자신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좀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좀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밀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요. 바로 다 읽어봤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 풍경을 보여주거나 소음을 들려주면 출산 동기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좀 더 마음이 평화로워야지 편하게 좀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겠죠. 그래서 재조준돼야 된다. 앞에 0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타겟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돈 퍼주는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출산 동기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 뭐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맞물려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수도권이 과밀화돼가지고 결국 서울에 그냥 복작복작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 학교 출산율 0.5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걸 자연스럽게 분산을 시켜주면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오늘 그래도 이게 썩 막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들은 아닌데 그래도 골라봤습니다. 자 마지막 글 이건 빨리 볼게요. 이건 내가 상당히 부끄러운데 흑역사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한 개도 없어요. 진짜 제로예요. 왜 안 다느냐. 2000년도. 제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20대 초반 때 어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열이 너무 받은 거야. 익명 커뮤니티인데 고정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익명성은 보장되는데 어쨌든 아이디는 있었지. 간단히 얘기하자면 걔랑 이제 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좀 시기게 얘기하면 요새 말 악플을 단 거야 얘한테. 좀 수위가 셌어. 뭐 외설적인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좀 지금 나도 까먹었어. 원래 흑역사 빨리 까먹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얘를 갖다가 원색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얘가 발끈해가지고
IP 추적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이거 나의 흑역사야. 직접 내가 연락을 해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미마셍 스미마셍 한 번만 봐줘. 이게 내 흑역사야. 그 이후로 진짜로 나는 아예 댓글을 안 답니다. 안 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흔적도 되도록이면 안 남기려고 해요. 우리가 구글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분 저보다 더 이런 걸 잘할 테니 젊으니까 알겠지만 구글링 기술적으로 잘하면은 웬만한 거 다 튀어나옵니다. 진짜로. 웬만한 거 다 튀어나와요. 기자들이 특히 잘하는 게 구글링인데 기술도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어봐. 그럼 이 사람이 옛날에 어디 무슨 쇼핑 사이트 같은 데서 구매 후기를 어떻게 남겼는지, 뭘 주문했는지, 어디 이벤트에다 도전했는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성향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취미 같은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에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글은 쉬운 글이니까. 근데 이 글은 정말 뼈를 때리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단계별로 접근을 했어. 일단 쓰지 마부터 시작했어요. 자, 인터넷 흑역사는 솔직히 뭐 크거나 작거나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런 엄청난 큰 흑역사를 고소당할 뻔해가지고 그들 아예 글을 안 써 나는.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칙 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세 번째 달라. 첫 번째 아예 쓰지 마. 이게 정말 진짜 맞는 거야. 아예 안 쓰는 게 최선입니다. 그 써서 뭐해? 써서 뭐해? 아무 의미 없어요. 쓰지 마. 네이버 다음에 댓글 안 다는 게 생책이에요. 자, 비가역적 이게 뭐죠?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한번 써버리면은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꼭 지금 공천 파동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경우 많죠. 아이돌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네. 거기까지 좋아. 옛날 다 튀어나오죠. 옛날 싸이월드 알아요? 싸이월드 시절부터 다 튀어나와 옛날. 그게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내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 다 캡처 떠놓거든. 친절하게 박제해 놓거든요. 다. 어쨌건 자, 안 쓰는 게 최선. 일단 받지 마. 쓰지 마. 그 두 번째, 그래도 정 써야 돼. 정 써야 돼. 그러면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좀 공감할 거예요. 현실의 자신하고 웹상의 인터넷상의 자를 갖다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뭐라고 했어? 닉네임으로 갖다 날 유추하지 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냉면 좋아한다고 장충동 냉면 포시대 쓰지 말고 아무 의미 없는 닉네임 쓰라는 거야. 이거 진짜 맞는 거. 이거 진짜 현실 조언입니다. 그쵸? 그 다음 단계 놓아. 근데 그래도 실명으로 써야 돼. 그때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주장을 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 팩트도 확인이 되면 팩트만 얘기해. 사실 확인이 안 된 걸 갖다 함부로 올리지 마. 그것도 잘못 발목 잡혀요. 주장을 하지 말라. 그냥 팩트만 얘기해라. 물은 물이다. 이렇게만 쓰라 이거지. 아무도 시비 걸지 않을 말. 책 잡힐 일 염려가 없게 하라. 근데 그것도 안 돼. 이거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웃었어요. 길게 써. 길게 써. 요즘은요 길게 쓰면 안 봐요. 아무도. 자.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실명으로 뭐 어떻게 썼다고 쳐. 뭐 누구 욕을 썼어. 뭐 악플을 달았어. 규칙 다 엉긴 거야. 근데 이게 업보가 돼가지고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변명을 하라. 이분 보니까 SF 작가 내가 보기 무슨 좀 약간 코믹한 분 같아요. 누군 찾아보지 않았는데 코믹한 분 같아. 이제 멋지게 변명을 하라는 거야. 인간은 변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라. 결론은 뭐냐면은 뭐 두 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글 안 쓰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런치라는 데다가 그 올리는데 그 이제 이런 글하고 좀 다르니까 그냥 작품 발행하는 거긴 한데 솔직히 좀 후회를 해요. 내가 요즘 글 잘 안 써 브런치에다가 내가 써봤자 뭐 어쨌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